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9일 새벽 4시 반입니다. 지금 워싱턴 백악관에서는 일찍이 보지 못한 외교적인 스펙터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휴전을 둘러싸고 지금 외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먼저 왔고, 이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영국 수상, 독일 수상, 이탈리아 수상, 그리고 EU 집행위원장, 또 핀란드 대통령,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 등이 와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하는 모습이 꼭 과거에 세계의 지도를 다시 그리도록 만들었던 얄타 회담, 1945년 초 얄타 회담을 연상시킵니다. 지금 걸려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생존 여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과연 미국과 EU가 협력을 해가지고 그 야망을 어느 정도에서 멈추게 할 수 있느냐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부터 전장이 되어가지고 지금 상방 한 100만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인명피해가 큰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5일 트럼프가 알래스카에서 푸틴을 초청해서 만난 이후에 이 협상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또 협상도 치열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푸틴이 트럼프를 설득시키는 데 성공해가지고 트럼프가 푸틴의 제안을 유럽 그리고 젤렌스키에게 풀어먹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젤렌스키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와 유럽 정상들 간의 모임이 한 몇십 분 동안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진행되어 가지고 각자의 생각이 표현되었는데, 현재로서는 합의점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중구난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중구난방 속에서도 몇 가지 흐름이 잡히고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게 휴전 협상을 할 거냐 아니면 바로 평화협정으로 갈 거냐는 겁니다. 그런데 푸틴과 트럼프는 휴전 협상 필요 없고 바로 평화협정으로 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크롱이라든지 독일 수상은 휴전 협상이 필요하다,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 전쟁을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신뢰가 생긴다는 건데, 거기에 중대한 지금 어떤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틴이 요구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방을 러시아에게 달라는 겁니다. 지금은 불법 점령하고 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국토를 떼어내 가지고 러시아한테 달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강도 행위죠. 불법 침공을 해가지고 그걸 아주 합법화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달콤한 미끼를 하나 붙였습니다. 알래스카에서 푸틴은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지방을 러시아에 넘기면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앞으로 보장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장하는 방식이 뭐냐 하는 게 이제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컨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큰 나라가 공동으로 보장한다.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보장하는 방식도 나토식으로 한다. 나토식이라는 것은 나토에 가입한 국가 중에 한 나라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집단적인 방어권을 행사한다 하는 게 나토 방어의 원리입니다. 그걸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다시 러시아가 침공하면은 그 안전을 보장하기로 한 나라가 공동으로 대응한다. 그런데 젤렌스키와 트럼프 사이에 대화가 오가고 있는 중에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전 보장을 위해서 미국 군대도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트럼프가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군도 일종의 평화유지군으로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약속이 지켜지도록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회의를 어떻게 하느냐. 회의를 이제는 젤렌스키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푸틴, 젤렌스키, 트럼프 3자 회담이 있어야 된다. 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아마 트럼프도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푸틴이 받아들이느냐이죠. 그래서 오늘 아마 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방향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중에 몇 개가 접점을 찾아가지고 협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일단 푸틴을 전쟁범죄자로 규정해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경제 제재가 지금 진행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그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협상 무대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푸틴이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었다는 거죠. 또 하나 변수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는 야금야금 우크라이나 영토를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끈질기게 버티고는 있는데 일단 지금 주도권이 러시아군으로 넘어가서 서서히 좀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 크게 밀려버리면은 협상장에서도 푸틴이 아주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외교 전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쟁 상황을 외교가 반영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결정하느냐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바로 시진핑일 겁니다. 시진핑은 대만을 공격했을 때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염두에 두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시하게 될 것이고 김정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정은도 핵무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압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일단 백령도를 점령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이나 미국이 반격할 것 같으면은 핵무기 쓰겠다라고 공갈을 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정세, 세계 곳곳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80년 전에 있었던 얄타 회담의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전례가 없는 외교적 스펙타클이 전개되고 있다고 한 겁니다.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